아는 사람들만 이거를 계속 받는 구조거든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네, 일주일에서 한 2주일 정도 투자해가지고 최대 1억까지 받을 수 있다면 회사를 다니면서 이거를 작성하는데 전혀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더 이거 해볼만 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옆집 CEO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4,300만 원을 정부로부터 창업 지원금으로 지원받아 창업을 시작하신 대표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다음 3가지를 얻어가실 수 있는데요. 첫째, 아이디어 하나로 창업 지원금 받는 방법. 둘째, 정부 지원 사업에 합격하는 노하우 3가지. 셋째, 왕초보가 창업 지원금 받기에 도전하는 5가지 단계. 그럼 오늘도 질질 끌지 않고 바로 시작해 볼게요. 대표님께서 정부에서 돈을 받아서 내 돈 없이 사업을 시작하신 그 과정을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원래는 저는 되게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금융권 쪽에서 좀 오래 일했었고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는 삶을 되게 오래 살았었거든요. 물론 뭐 사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한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일단 제 돈을 큰 돈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건 되게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중에 이 지인의 소개로 창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전해 듣게 돼서 이쪽 분야를 준비하게 됐고 한 3주 정도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발표를 하러 오라고 이메일이 왔어요. 회사에다가는 잠깐 쉬겠다고 얘기를 하고 휴가 내서 하루 갔다 왔죠. 그랬는데 한 달 정도 있다가 바로 합격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은 지원서를 쓰셨던 게 회사 그만두고 쓰신 게 아니라 회사 다니면서 지원서를 쓰신 거예요? 네, 회사를 다니면서 작성을 했고요. 회사에 있을 때는 업무를 쭉 하면서 틈틈이 이거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두다가 퇴근하고 나서 시간을 딱 압축해가지고 내가 생각했던 거를 몰아서 딱 쓰는 식으로 작성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투자를 해서 제출을 했는데 합격을 못했어. 그러면은 변하는 게 있나요? 내가 잃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잃은 거는 한 2주에서 3주 정도의 시간밖에 없는 건데 이거를 투자하지 않을 이유는 저는 제 기준에는 잘 모르겠어요. 대부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사업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도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사업자가 없어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예비 창업 패키지라는 것들은 사업자가 있으면 지원할 수가 없거든요. 사업자가 없으면 고민할 거 없이 그냥 지원하면 되는 거고 사업자가 있는데 뭐 매출이 없어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뭐 그러면 잠깐 폐업을 하는 것도 방법인 거죠. 그리고 사업을 이미 하시면서 매출도 또 있다. 그러면 그분들이 또 지원할 수 있는 창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매출이 뭐 한 1년에 한 1억? 뭐 2억?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초기 창업 패키지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 지원을 하시면 되고 자기가 마음 먹으면 당연히 지원할 수 있는 분야는 찾아볼 수가 있고 K-스타트업이라고 구글에서 검색하면은 창업 지원 포털이라고 나옵니다. 거기 들어가고 찾아보시면 예비 창업 패키지도 뜨고 초기 창업 패키지도 뜹니다. 2월 말쯤에 공고가 떠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사실은 창업지원금 받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이 있어요. 콘텐츠진흥원이나 아니면 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자금들도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만 이거를 계속 받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합격하신 비결이 따로 있으신지도 좀 궁금해요. 그 심사위원분들은 사업이 진짜 계획만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당연히 실현 가능성이 어느 정도가 있는지 그리고 이게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종이만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해야 될 것들은 내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미리 구비를 해두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고객들한테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그 자료를 같이 첨부를 해놓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같이 협업할 기업에다가 제안 메일을 보내가지고 그 메일이 회신 온 거 가지고 나 여기랑 파트너십 맺기로 했어 라는 식으로 거기다 캡처를 해서 넣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어디다 개발을 의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견적을 의뢰를 해가지고 그것도 같이 첨부를 해서 넣는 식으로 그러면은 사업 계획서를 딱 봤을 땐 이 사람이 당장이라도 사업 자금이 주어지면은 바로 스타트를 할 수 있는 느낌을 딱 줄 수가 있잖아요. 그게 첫 번째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보통 사람들은 되게 시각적인 거에 약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단은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을 되게 집중을 많이 했어요. 내가 예를 들어 이런 홈페이지를 만들 거야. 그러면 내가 만들고 싶은 홈페이지랑 진짜 비슷한 홈페이지를 사진을 캡처해다가 같이 여기다가 넣어놓는 거죠. 그러면은 완성됐을 때 모습을 미리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심사위원분들은 이게 어느 정도 뭐 머릿속에 상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더 매력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단거리 스퍼트인데 저가 이거를 작성하겠다고 딱 마음을 먹고 나서 사업계획서를 쓴 게 한 3주 이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야근도 하고 주말에 그냥 막 몰아서 쓰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물론 퇴근하고 진짜 열심히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단거리를 제가 뛰겠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스마트 스토어 같은 거 한 달 만에 뭔가 성과 내가지고 몇 천만 원 버는 거 쉽나요? 쉽지 않죠.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 뭐 한 달 만에 갑자기 막 3,000명 팔로워 모으는 거 쉽지 않죠. 그런데 이거는 내가 3주만 딱 투자를 하면은 결과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이거 고통 못 참으면 사업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몰아서 딱 단거리 스파트 하는 느낌으로 갔기 때문에 그게 더 몰입 효과가 있어서 잘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사업 아이디어를 내셨는지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세하게는 말씀을 좀 못 드리겠지만 굿즈 펀딩 플랫폼 제작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 그냥 굿즈들 요새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만들고 나서 시장의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디자인을 임의로 만들고 나서 그거를 고객들한테 수요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좋아요가 많이 눌렸다. 그러면 그제서야 이제 개발에 들어가는 식으로 펀딩 시스템으로 구현을 했던 사업인 거고 이야기를 나눠보다 보면은 그런 걱정을 많이들 하세요. 내가 창업지원금 받으려면 되게 어려운 기술 같은 거 도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뭐 인공지능이나 메타버스, 뭐 NFT 뭐 이런 거 할 수 있으면 좋죠. 근데 저 그쪽으로 하나도 몰라요. 근데 이게 충분히 이 사업성을 잘 인정받을 수 있게 작성만 한다면 통과를 분명히 할 수 있거든요. 또 궁금한 거는 네. 창업 아이디어가 없는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아이디어 찾는 방법에 대해서도 질문을 좀 많이 하시는데 보통 사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면 한 번쯤은 그런 생각 해보시잖아요.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 이런 거는 왜 없지? 아니면 뭐 해외여행 갔다가 이거 한국에 들어오면 진짜 대박 날 것 같은데 왜 없냐. 막 이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모여서 아이디어가 될 수 있거든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일상의 불편한 포착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면서 되게 귀찮거나 불편하거나 아니면 내가 고통스러웠던 것들을 하나씩 찾아보는 거예요. 뭐 내가 반려동물이 뭔가 아팠어요. 그러면 그 아픈 것 때문에 내가 괴로웠으니까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서로 공유하는 그런 커뮤니티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트렌드를 포착하는 건데 트렌드를 포착한다 그러면 또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요새 유행하는 기술이 뭐가 있나요? 뭐 AI, 메타버스, 드론, 아니면 뭐 NFT 뭐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자면 캠핑 같은 거가 요새 유행이잖아요. 그러면은 캠핑을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어디 캠핑장이 좋은지 그리고 내가 캠핑용품을 어디서 살 수 있는지 아니면 캠핑을 갔다 온 사람들의 후기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이 캠핑 관련된 플랫폼을 만드는 걸 구상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디저트. 요새 뭐 많이들 좋아하시는 것들이 유행하니까 뭐 간식 구독 서비스를 계획을 해본다거나 아니면은 간식 자판기 이런 것들을 기업에다 보급한다거나 이 실제로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뭔가 첨단 기술을 도입을 해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은 내 기술과 흥미를 같이 결합을 하는 건데 쉽게 표현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 내가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자전거를 어디서 타면 좋을지 그리고 자전거를 어디서 구매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자료 정리하는 게 좀 자신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것들을 어디서 구매할지에 대해서 정리해 놓는 플랫폼을 만드는 거고 내가 뭐 웹소설이나 뭐 게임 같은 걸 좋아해요. 그리고 자료 정리하는 게 좀 자신이 있어요. 그러면 소설이랑 게임 같은 거를 정리해서 커뮤니티에다 뭐 큐레이션 해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뭐 사이트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정보 지원 사업을 좀 지원을 해보고 싶어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한테 그 정보 지원 사업 시작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단계로 나눠서 좀 설명을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아이디어를 써본다. 이거를 그냥 머릿속에만 떠다니는 것들은 그냥 냅두면은 계속 떠다니는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정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종이나 엑셀 파일 같은 데다가 한번 쭉 정리를 해보세요. 이게 내가 어떤 아이디어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불편함들이 있는지를 양쪽에다 쭉 적어보신 다음에 그거를 이제 남겨놓는 게 1단계.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디어를 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이디어를 계속 모으다 보면은 보통 한 10개나 20개 이렇게 모일 거예요. 그때가 제일 재밌거든요. 내가 이렇게 만들면은 뭔가 사업 당장 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그때가 되게 중요한 게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빨리 걸러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NFT 기술을 이용해 갖고 사람들끼리 뭐 그림을 교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싶다라는 아이디어를 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저는 코딩 기술도 없고 NFT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제 개념도 많이 없어요. 그러면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사업인 거죠. 그러면 이것들을 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걸러내고 나면 정말 내가 할 수 있고 그리고 나한테 정말 가능성이 보이는 것들이 딱 남습니다.
세 번째는 아이디어를 검색한다. 이 검색한다는 게 진짜 중요한 건데 사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다 간과하고 잊어버리는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생각만 하는 것도 엄청 시간 낭비인 게 내가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던 게 실제로 이미 세상에 나왔고 아니면 세상에 나왔다가 없어졌거나 아니면 외국에서 이미 만들었거나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혼자서 머릿속으로 바닥부터 끝까지 고민하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아이디어들 두 번째 것까지 메모해서 빼기까지 끝났으면 그걸 바로 구글이랑 네이버랑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사업이 이미 누가 했는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사진기를 뭐 구매하거나 부속품 같은 것들을 사고 싶어 하는 니즈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런 플랫폼을 만들려고 뭔가 머릿속으로 구상을 하기 전에 그냥 구글에다가 사진 카메라 뭐 검색 플랫폼 아니면 사진 카메라 구매 뭐 웹사이트 뭐 이런 식의 단어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여러 개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명히 그것들을 잘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하늘 아래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는 없다. 그래서 기존에 만들어진 사업체가 있으면 벤치마킹을 잘 하시고 기존의 사업 중에서 잘 못하고 있는 게 있으면 그걸 좀 어떻게 하면 개선해 볼까? 그거를 고민해 보는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가 3단계고 네 번째는 이제 내 상황에 맞게 어떤 걸로 지원할지를 결정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비 창업 패키지가 있고 초기 창업 패키지가 있어요. 근데 내가 사업자가 만약에 없다. 그리고 아니면 사업자가 있기는 한데 뭐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막 그러면 폐업하고 예비 창업 패키지로 지원을 하시는 거고 내가 사업자가 있고 사업도 꽤 열심히 운영을 했어요. 그러면 이분은 사업자를 폐업할 수는 없으니까 초기 창업 패키지로 지원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5단계는 지원한다예요. 너무 간단한 얘기인데 1번에서 4번 단계까지는 다 쉽게까지 와요. 왜 그러냐면 이거 그냥 생각만 하면 되거든요.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검색만 해보면 딱 끝나는 일이에요. 대표님은 사실 학벌이랑 직업이 그래도 좀 좋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학벌 직업 안 좋은 사람들을 못 받는 거 아닌가? 제가 옛날에 알기로는 뭐 학벌 좋아야지 합격 잘 된다 막 이런 거 어디서 들었었거든요. 실제로 지금 컨설팅 진행하시다 보면은 많이들 물어보세요. 학교가 뭐 어디 뭐 지방대학교인데 이거 지원해도 되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진짜 놀랐던 건 온라인 강의 하시는 분 거 강의를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학벌이 뭐 서울대는 나와야 되고 못해도 연고대 나와야 된다. 아니면은 뭐 내가 학교가 안 좋으면 팀원이라도 무슨 해외 대학교 출신의 사람들을 데려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죄송한데 그거 틀린 이야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그렇게 적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못 적게 바뀌었어요. 이제 블라인드로 이제 합격을 심사하다 보니까 내가 학교 이름이나 아니면 내가 일하는 직장의 이름을 실제로 적으면 그게 탈락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학교를 내가 어딜 나왔는지 내가 서울대학교를 나왔는지 독도대학교를 나왔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겁먹고 도전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좀 마음을 바꿔 가지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부 지원 사업의 종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정부 자금이 세 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출연금이라고 있고 두 번째는 대출금 그리고 마지막은 보조금이라고 좀 큰 맥락에서는 나눠볼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출연금이라는 건 상환 의무가 없는 돈이에요. 말 그대로 정부에서 돈을 제공을 했으니까 사업 열심히 해봐라. 그리고 그걸 성실하게 수행하면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뭐 갚아야 될 의무나 이런 건 없는 거. 그 돈이 출연금이고 제가 받았던 자금이 그 출연금이고요. 그리고 아까 대출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좀 저금리로, 낮은 금리로 이렇게 빌려주는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건데 이거는 한 2년 있다가 이제 상환해야 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조금. 요거는 금액은 좀 작은데 뭐 일종의 인건비를 약간이라도 지원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데이터 바우처 사업이라고 해서 뭐 그쪽 관련된 기업들 그 쓰는 거를 좀 일부를 지원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특허 등록할 때 있어서 특허 지원비라고 해서 좀 일부를 또 지원해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뉘고 있어요. 이 영상 지금까지 보신 분들은 이제 진짜로 나 이거 지원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은데 혹시 그 대표님이 라이브 방송이나 아니면 단톡방 이런 걸 열어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주실 수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둘 다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보통 이거 지원 날짜 언제냐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때 되면은 본업이 원래 바쁘다 보니까 이게 지원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공고가 딱 뜨면은 그때부터 딱 스타트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딱 하루하루가 되게 소중한 시간인데 그거를 또 놓치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단톡방에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날짜에 맞게 공지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제가 이제 다른 업무를 보느냐고 실시간으로는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그거를 정리를 해다가 궁금하신 분들도 세세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단톡방 링크는 댓글에다 남겨놓을 거니까 거기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